이렇게 악행을 위해서 뭉친 조직, 지존파가 세상에 드러난 건 이 조직의 납치가 되었다가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가 계십니다. 이효진 씨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악행은 드러납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탈출한 건지 궁금해요. 네, 납치됐던 피해자 이효진 씨가 결국 살아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지존파가 이효진 씨를 자신들의 공범으로 만들고요. 이제 공범이 되었다라고 여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공범으로 만든 건가요? 피해자인데. 네, 피해자인데. 이들의 잔혹한 범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피해자, 생존자 이효진 씨의 시선으로 저희가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994년 9월 8일) 밤입니다. 친한 직장 동료 밴드 마스터 이 씨와 드라이브에 나선 효진 씨인데요. 도로를 달리던 중에 갑자기 효진 씨 차량을 막아선 차가 있었습니다. 무서워 벌써. 지존파 일당이 이 씨의 차를 앞뒤로 막아서게 됩니다. 아이고야. 차 안에 가스총을 쐈고요. 두 사람을 폭행한 이후에 달아나지 못하도록 결박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납치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 아이고. 네, 저 납치되기 전에요. 효진 씨는 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는 라이브 카페였고요. 밴드가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었고 그 공연을 하던 밴드의 마스터가 이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또 친해졌고요. 그러다가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차량 두 대가 앞뒤에서 나타나서 이 씨의 차량을 막아선 거죠. 그게 바로 지존파 무리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그러게요. 네, 지존파는요, 이 과정에서 이 씨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남성인 이 씨가 운동 기능을 상실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 자신들의 아지트가 있는 전남 영광으로 납치를 해서 데리고 갑니다. 허벅지 찔린 대로, 찔린 채로. 어우. 납치된 효진 씨와 이 씨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해 만든 아지트인 살인 공장에 갇히게 됩니다. 지존파가 직접 만든 자기들만의 아지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휴, 섬뜩해라. 전남 영광에 위치한 지존파의 아지트입니다. 분홍색 그리고 민트색으로 칠해진 평범한 시골집처럼 보이는 곳인데요. 이제 밖에서 보면 진짜 그냥 완전 평범한데. 네. 내부 역시 일반적인 가정집 구조입니다. 그러나 1층 한편에 있는 차고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안에는 지하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왜? 피해자를 가두는 쇠창살 감옥이 있었고요. 시체를 태우는 소각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소각로. 와. 철저히 숨겨둔 살인 공장이었습니다. 저기에 끌려가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거기 들어가는 순간 그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안 죽었구나 이 생각이. 섬뜩하네. 너무 무섭잖아요. 저런 데가 어디 있어. 근데 생각보다 집 규모도 크고 안에 저렇게 뭘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려면 은근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하실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저런 집이랑. 저 집은요, 두목인 김기환의 어머니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집을 아유. 그래서 김기환은 주변 이웃들에게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집을 개조 중이라고 말하면서 지정파 조직원들과 함께 살인 감옥인 지하실을 만든 거였는데요. 심지어 집 공사가 끝났을 때는 이웃들까지 초대해가지고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집들이까지 했습니다. 와 대박. 이웃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살인 공장을 개조하는 데 필요한 돈은요. 조직원 모두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잔금을 준비를 했고요. 특히 공사장에서 몇 가지 자재를 빼돌려서 저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공사장 인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했죠. 아, 진짜 저 젊은 체력과 저런 머리와 저런 능력으로 좀 기술을 저렇게 쓰나요? 참 진짜 어리석네요, 너무. 이대우 형사께서는 사건 당시에 이 지존파 아지트에 직접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가 아마 형사 5년 차 됐던 데인데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형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이슈화된 살인공장이라는 곳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직접 가보게 됐는데요. 가니까 기동대 버스가 이렇게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동대원들이 수시로 거기 순찰을 돌면서 방문자들을 체크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그때 이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혼자 이제 들어가서 그 살인공장 내부를 보게 됐는데 뭐 그때는 한참 혈기왕성할 때고 겁을 모를 때인데도 그 지하에 내려가서 딱 들어간 순간 냉기가 등골이 오싹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현장을 보니까 한번 갇히면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차고지에 이렇게 차가 있어 버리면 그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없어요.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없어요. 어머. 맞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그 지하에 갇혔던 분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효진 씨와 이 씨 역시 탈출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납치된 효진 씨는 이틀 동안 그곳에 있는 지존파 조직원 모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효진 씨 이야기에 따르면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웠겠어. 진짜 씨. 그리고 지존파는 이들에게 풀어줄 테니 각자 몸값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도곡동 아파트 한 채가 9천만 원 정도 하였던 때니까 정말 큰 돈을 요구한 거죠. 근데 뭔가 두 사람에게 큰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미리 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지존파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차였습니다. 고급 차를 타면 부자다. 그런데 그 당시에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그랜저, 당시 부자들의 상징이었죠. 그 당시 이제 뭔가 부자하면 딱 그랜저 네네. 이게 좀 상징적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타겟으로 아, 그거 탄 사람들은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전혀 몰랐고요. 그렇죠. 그냥 두 사람이 고급 승용차 타고 있는 걸 보고 부자일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고 그리고 납치를 한 건데요. 그런데 효진 씨는 사실 전혀 부자가 아니죠. 그렇죠. 생활비를 벌어야 할 그런 형편이었고요. 그리고 밴드마스터 이 씨 역시 사실은 넉넉치 않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급 차량을 타고 다녔을까? 중고로요.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니고 있었던 거였죠. 이렇게 효진 씨와 밴드마스터인 이 씨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안 지존파는요. 바로 두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행동대장 김현양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효진 씨는 살리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에 여자가 한 명은 있어야 범행을 하러 다닐 때 의심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뭐 밥을 하거나 기타 뭐 허드렛 일을 하는데 심부름을 시키면서 끝없이 이용해 먹는 범죄로 이어집니다. 뭐 성폭행까지 한 피해자에게 계속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남겨두는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뭐 노예처럼 부리는 거죠 지금. 네. 결국 지존파는요, 그 밴드마스터 이 씨에게 술을 많이 먹게 만듭니다. 강제로. 그렇게 해서 인사불성 상태까지 만들고요. 그래서 전혀 저항치 못하게 된 이 씨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이제 씌웁니다. 4겹으로 씌워요.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코와 입을 손으로 눌러서 질식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김현양이 효진 씨를 끌고 와서 효진 씨의 손을 같이 갖다 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살인 과정에 동참하도록 강제로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효진 씨는 지존파의 살인 공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어쨌든 뭐 하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누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숨결까지 막 느껴지고 이랬을 텐데 느껴지죠. 친한 동료였는데. 거의 뭐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막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이런 게.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이 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상적인 사고 체계가 무너진 공황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라든지 또는 의견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살해한 이 씨의 시신은 그 차 운전석에 앉혀서 차와 함께 계곡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시신을 처리한 겁니다.